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독감 주사를 맞은 10대 여학생이 숨졌습니다. 해당 주사제는 수십 차례나 이상 증세가 보고된 약물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주민들이 현금 보상을 요구하며 또다시 쓰레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영화제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동차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동차 생산 기업인 다원시스가 정읍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오른 20도 안팎을 기록해 포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앞서 서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독감 주사를 맞은 10대 여학생이 숨진 사고, 바로 전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원인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환절기를 맞아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빚어진 일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어제 새벽 2시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온 13살 김 모양이 병원에 온 지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갑자기 사망하신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이송하려고 했었다. 김 양은 그제 기침과 두통 증세로 한 아동병원에 찾아가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약까지 처방받고 집에 갔지만 새벽녘 갑자기 호흡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 양이 맞은 주사제는 페라미플루, 독감 환자에게 처방되는 치료제입니다. 본인이 써왔던 약이라서 부작용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이미 다 거의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설명 안 드리고. 페라미플루는 타미플루의 부작용 우려 때문에 대체 약으로 쓰이는 주사제. 하지만 페라미플루 역시 구토와 발진 등의 이상 증세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드물긴 하지만 이 약이 쇼크나 질식을 유발하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10대 독감 환자가 이 주사를 맞은 뒤 아파트에서 떨어진 일도 있었지만 약의 부작용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독감인지 주사기 영향인지 또 다른 원인인지는 아직 확실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힌 뒤 그 결과에 따라 주사를 놓은 병원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새만금에 전기를 공급하는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에 일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민 반대 속에 송전탑은 준공됐는데요. 주민들이 보상금 지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상금을 특정인이 빼돌리거나 전용했다는 의혹이 많다는 겁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10년이 넘는 주민 반대에도 준공된 새만금 송전탑 공사. 주민들의 반대 속에 한전은 일부 이장단과 협상을 하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전은 28개 마을에 50억 원의 농기계와 발전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협상단 일부가 지원금을 착복하고 공동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도 개인이 사용하는 등 의혹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으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가 관리이니까 내가 가서 해달라고 하면 소독을 해두고 있습니다. 기름값하고 소독 약값은 받아야 해주지.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몫이라던 농기계를 특정인이 전용하거나 지원금의 용처가 담긴 회계장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서로 짜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옥구 주민이 주인이지 어떻게 한전에서는 협상단을 감싸주는 거예요. 주민들은 500명의 서명을 받아 보상 과정과 지원금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단이 이렇게 의뢰해서 수사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 같아요. 한편 어제 주민들이 개최한 공청회에는 한국전력과 한전의 보상을 받은 이장단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관영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역시 주민들의 요청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북 지역 아파트 공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1월 기준으로 발표한 도내 개별주택 26만 가구의 공시 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2.71% 올랐지만 공동주택 41만 가구는 2.34% 하락했습니다. 군사는 개별주택 3.68%, 공동주택은 6.7% 각각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도내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전주 한옥마을로 제곱미터에 1,680만 원,
아파트는 전주 효자동으로 659만 원입니다. 전주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영화제가 코앞인데요. 전주 시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리사이클링 타운 주변 주민들이 계속해서 수거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건데요.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 꼭 지금 쓰레기를 막아야 할까요?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타운 앞 도로입니다.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한 채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민 감시원들이 쓰레기에 섞인 이물질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현금 보상을 중단하자 처리장 주민들이 항의 표시로 내용물 검사를 강화한 건데 벌써 닷새째입니다. 발이 수수료 그걸 작년에도 1월 달에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해에는 왜 안 주고 있는지. 전주 시내 쓰레기 처리량은 음식물의 경우 평소 340톤에서 318톤으로 20톤 넘게 줄었습니다. 제때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들이 시내 곳곳에서 쌓여가고 있는데 문제는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2차로 4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2차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구역으로 따지면 아파트가 만약 10개라면 5개밖에 지금 수거가 안 되고. 전주시의 경우 조례상으로 현금 지급이 금지돼 있어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차라리 충청 지역 업체에 쓰레기를 맡기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될 정도입니다. 위원장의 비리라든지 아니면 기금 배분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과의 소송, 감사 청구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에 시민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놓고 주민끼리 다툼을 벌이는 등 논란을 자초해놓고 다시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지원이 돼야 하는 건데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하는 시점에 쓰레기를 막아선 것도 논란입니다. 주민들이 시의 공동사업 제안을 거절한 가운데 쓰레기 혼란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는 목요일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주요 행사가 치러질 전주돔 건설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차량 수백 대가 머물러야 할 대형 주차장에 무대가 세워지다 보니 영화제 기간 극심한 주차난은 불보듯 뻔합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전주 영화의 거리의 한 대형 주차장. 차량 400여 대를 수용하던 이곳에 구조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리는 전주돔을 짓는 건데 주차장을 쉴 수 없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밥 먹거나 영화 볼 때는 주차장 이용 많이 했었거든요. 평소보다 멀리 주차해야 돼서 비도 오는데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전주돔이 들어선 3년째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도 혼잡한데 주차장까지 사라지면서 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영화 보러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보시면은 여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흥행이 사람들도 걷기 불편할 정도로. 매년 혼잡이 이어지지만 대책은 예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영화제 기간 확보한 주차 공간은 1,500여 대 분량입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인근 교회 앞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예배가 있어 이용하지 못합니다. 해마다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전주시는 돔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개막식 같은 경우는 거의 보통 제가 3,000명 이상 초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면적은 아마 그 공간밖에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관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극심한 불편에 주변 상인과 관객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무주 상골영화제 조직위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상욱, 정건조 감독이 지난 85년 완성한 북한 영화 불가사리를 개막작으로 선정하는 등 25개국 영화 101편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창과 판, 락, 숲, 길 등 5개 섹션으로 나눠 영화의 미학적 지평을 넓힌 국내외 영화들을 엄선해 상영합니다. 무주 상골영화제는 영화야 소풍갈래를 주제로 6월 5일부터 닷새간 무주 예체문화관,
등나무 운동장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물류 이동의 핵심 수단인 철도는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동차 생산 2위 기업인 다원시스가 정읍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해 도내 새 먹거리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첫발 내디딘 남북철도 공동조사, 북한 철길이 열리면 유라시아를 관통할 수 있어 물류뿐 아니라 철도 산업의 새 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남북 공동 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한반도의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촉매자가 될 것입니다. 국내에도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도시 경전철 확대, 노후 지하철 교체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10년 내 5천량, 6조 원대의 전동차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읍을 철도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원시스가 철도 산업 농공단지에 330억 원을 들여 대규모 전동차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다원시스는 현대 로템을 제치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교체 사업을 따냈으며 지난해 5천억 원을 수주한 우량 기업입니다. 내후년 완공될 공장에는 국내 최장 1.2km 직선화 시험선과 조립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연 생산 규모는 300량으로 수요를 감안해 규모를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해외 수주도 많이 해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전진 기지로서도 정읍 공장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전라북도는 연관업체를 추가로 유치해 정읍을 철도 차량 생산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생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읍에 둥지를 트는 전동차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폐쇄된 전주 자림원 부지를 장애인 복지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국비 500억 원이 투입돼 장애인 만여 명의 교육과 연수, 체험시설로 활용할 장애인 고용연수원을 자림원 부지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장애인은 13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장애인 시설 확충이 요구돼 왔습니다. 전라북도와 한국관광공사가 도내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 내장산 리조트에서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전북 투어패스의 국내외 홍보와 마케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 벤처기업 발굴 육성과 중국과 일본, 동남아 관광객 유치, 태권도 연계 관광 홍보 활동 활성화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 관광지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실도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시티 투어버스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지역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시티 투어버스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투어버스는 일단 연말까지 운행하는데 전주 한옥마을에서 매일 8시 반에 임실로 출발합니다. 버스는 옥정호 국사봉과 임실 치즈 테마파크를 거쳐 진매마을 김용택 시인의 작은 학교를 둘러보는 코스로 문화관광 해설사로부터 숨겨진 뒷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꼭 가봐야 할 임실 여행 명소를 묶어서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합니다. 오감만족 임실에 오셔서 좋은 추억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주는 용진면의 나눔냉장고와 이서면의 공유우산에 이어 소양면의 음식점들이 식사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5개 음식점은 행복한 나눔가게 협약을 맺고 연간 5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어려운 이웃 800여 명에게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행정복지센터가 추천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군산시가 5월부터 청암산 생태여행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청암산 생태여행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호수 입구부터 버드나무 군락지로 이어지는 코스에서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자유 탐방으로 진행됩니다.
부안군이 타 지역 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부안군은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은 7만 원, 개장유골 한 구에 3만 원을 지역 거주 주민이 숨져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때 사망자 연고자에게 지급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북대 총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교수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대 장중갑 교수는 고발인 40여 명을 대표해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부실 수사가 수사 대상들의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졌다며 재판에서 진실 규명과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남호 총장 내사서를 유포한 데 가담한 경찰청 김모 경감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경찰 책임자들의 처벌도 주장했습니다. 10여 명 중 정읍경찰서는 처벌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불을 지른 44살 이모 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새벽 5시 반쯤 경범죄 처벌에 앙심을 품고 정읍 역천파출소 출입문에 라이터용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이 씨는 최근 PC방에 불법 영업을 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정신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62살 김모 씨에 대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7일 정오쯤 김제의 한 병원에서 일회용 라이터와 신문지를 이용해 병실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한 달째 입원 치료를 받아온 김 씨는 퇴원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범 김구 서거 70주년을 맞아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추모 공연이 열립니다. 전주시립예술단은 다음 달 3일 저녁 7시 반과 4일 오후 3시에 소리문화의 전당 무학당에서 백범의 삶을 그린 창작 음악극 백범 김구를 선보입니다. 시립예술단은 공연이 국악과 서양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창 선우사 창담항에 봉안된 석조 지장 보살 좌상이 국가보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석조 지장 보살 좌상은 선우사 중심의 지장 신앙을 잘 전해주는 등 고려 말에서 조선 초 불상을 대표하는 작품이며 보존 상태가 완전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보물을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참당한 보살 좌상은 도소람 좌상 등과 함께 지장 도상 연구에 귀중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역 향토 기업들과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제로페이 홍보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하이트 진로와 이성당, 풍년제과, 천년누리 등 도내 향토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포장지에 홍보 문구를 넣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4개 제품 1,240만 개의 홍보 문구가 담길 예정이며 제로페이는 카드와 달리 수수료가 0%대여서 정부가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부안군은 오늘부터 청자박물관에서 고려 청자가마터 발굴 성과전 기획 전시를 갖습니다. 유대수 판화 부채전이 다음 달 14일까지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오는 3일부터 스타센터에서 3.1운동과 독립운동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작품과 유물을 전시합니다. 군산 평화바람 부는 여인숙이 다음 달 4일부터 평화를 널리 알리고 전시 공간을 소개하는 첫 전시회를 갖습니다. 목관 앙상블 포레의 창단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 정비 준공을 기념하고 그 성과와 의미를 알리는 준공식이 오늘 미륵사지 현장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둘레가 오늘 정읍 연재아트홀에서 화작을 부제로 토크 콘서트 오정혜의 농담을 진행합니다. 완주군은 다음 달 4일부터 사흘간 화산면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제4회 완주 말문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제4회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가 다음 달 3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총 익산지회는 제10기 지역문화기획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오른 20도 안팎을 기록해 포근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1도에서 낮 기온은 23도, 익산은 10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부 산간 지역입니다. 무주가 9도에서 24도, 진안이 8도에서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입니다. 군산은 11도에서 22도, 고창은 9도에서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무주와 진안, 임실, 순창, 남원에선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에 머무르겠습니다.